사실 누가 시바견 입양한다 그러면 저는 왜요? 굳이? 정말입니까? 시바는 고집이 엄청 세다. 시바는 소리를 지르는데 엄살이 많아서 그렇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홍창환 트레이너님이시고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저도 시바견을 키우고 홍창환 트레이너님도 시바견을 반려한 지 이제 7년 되셨나요? 이제 8살. 8년 차가 되셔서 우리 시바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오늘 시바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보죠. 시바견 어떤 견종인가요? 시바견은 이제 일본의 천연기념물. 네. 우리나라의 네. 진돗개처럼. 네, 맞습니다. 네. 천연기념물이고 산에서 이제 새나 아니면 이제 작은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처음에 개량된 품종이고요. 늑대에서 초기 개체. 네. 초기 개체를 해서 이제 저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키우는 이제 뭐 말티즈 이런 친구들이랑 다르게 원래 개가 가지고 있는 좀 습성이나 사냥 본능. 무릎개가 아닌. 네네, 맞습니다. 안고 키우는 이런 우쭈쭈하는 인형 같은 개가 아닌. 네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뭐 전쟁이 터지고 하면서 그 지방에 이제 시바견들이 좀 많이 사라졌대요.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없어졌다가 20세기 초반. 20세기 초반에 이제 각 지방에서 이제 그 시바 견종들 다시 서로 교배를 시켜서 지금의 시바 모습들이 됐다. 크기는 이제 뭐 저희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중형견 정도? 근데 이제 조던이처럼 좀 작은 친구들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포메처럼 좀 작은 타입의 시바견도 있거든요. 근데 마메시바. 그걸 마메시바, 네네네. 마메시바라 불러서 지금은 크기가 참 다양해요. 중형견에서 약간 소형견까지. 또 이제 시바견 하면 다양한 색상이 있죠. 붉은색 적시바, 그렇죠. 검정색 흑시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얀색 백시바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정색, 붉은색, 흰색이 좀 섞인 참깨. 참깨. 고마. 네, 참깨라기도 하고 고마시마라고도 해요. 그렇게 4가지. 저도 사실 계획적으로 입양을 한 사람이 아닌지라 그 시바의 특성을 많이 모르고 입양을 했을 때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쭈쭈 이렇게 안을 사이즈가 아니고 굉장히 뭔가 개의 그런 습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토종견에 가까운 개인데 뭔가 귀엽다라는 이유로 입양했다가 낭패 보는 거를 좀 방지해드리고 싶어서. 네, 맞습니다. 사실 누가 시바견 입양한다 그러면 저는 왜요? 굳이? 정말입니까? 털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이 질문부터 하고요. 여러 가지 좀 카더라가 있는데 첫 번째 카더라부터 얘기를 해보면 네, 좋습니다. 네. 시바는 고집이 엄청 세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생각을 해요. 이게 고집이란 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버티는 거잖아요. 안가시바. 네, 안가시바. 좋아요. 그 산책 때 안가시바로 예시를 들어보면 산책을 나가서 시바 친구들이 또 막 이렇게 버티잖아요. 그쵸. 네,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곱게 버티는 모습도 있어요. 네. 진짜 빡세게 먹죠. 그렇게 치면 또 고집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시바 친구들이 왜 고집을 피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제일 먼저 해보면 좋은데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뭔가 냄새 맡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냥 걔의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본능이죠. 근데 보호자님은 빨리 배변시키고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빨리 출근해야 돼. 시바 친구가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곳들이 있고 냄새 맡고 싶은 곳이 있는데 계속 안 돼라고만 하니까 그 시바 친구들은 이제 점점점 그거에 대해서 더 고집을 피우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걸 들어주지 계속 않게 되면 사실 그러면 이제 계속 줄다리기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 시바 친구는 고집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시바 친구들이 고집을 피우는지 원인을 조금 파악을 먼저 해보고 그래서 산책을 나가서도 원하는 거 있고 안전하고 들어줄 수 있으면 산책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그런 개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나 에너지를 좀 충분히 해소시켜 주시고 만약에 아니고 위험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판단이 되는 데는 그때는 단호하게 약간 뭐 가자 아니면 뭐 코터치를 활용해서 자리를 벗어나 주는 것처럼 일관되고 명확한 규칙을 해주면서 진행을 해주면 좀 고집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 우리 아이가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약간 멈추는지를 원인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가시바는 이제 아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야, 이 고집만은 머시기 막 이러지 말고 시바라서 그래, 뭐 시바는 네. 고집이 세, 이렇게 뭔가 네. 우리가 라벨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얘기, 시바스크림. 시바는 소리를 지르는데 엄살이 많아서 그렇다. 이건 팩트긴 해요. 네네. 네네. 병원에 가서 음. 막 소리를 질렀다 하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네네. 시바견의 이제 입장에서 제가 또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시바견들이 다른 견종들보다 신경 감각에 있어서 좀 더 예민하기는 해요. 사냥견 종들이 조금 더. 네. 네. 네네. 그런 친구들이 좀 더 예민할 수 있는데, 예민하니까 좀 그런 주변의 스킨십이나 아니면 터치나 아니면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청각적 자극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역치값이 되게 낮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조도 누나 손바닥 한번 펴볼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쿡 눌렀어요. 그냥 뭐 아무렇지 않죠. 네네. 근데 시바견 입장에서는 손가락이 아니고 진짜 뭐 뾰족한 송곳으로 이렇게 콕 찌르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바견 입장에서는 되게 깜짝 놀라겠죠. 네, 깜짝 놀라고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떠오르는 게 위협, 생존. 나 스스로 지켜야 돼 라고 하겠죠. 그럼 그때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피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도망가면 되지만. 네,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잔뜩 긴장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시바스크림을 꽤 지르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 찔린 울거나. 부분을 입이 반응을 하겠죠. 네. 이제 입이 반응하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의 마음도 다칠 수 있다는 맞아, 거예요. 맞아. 예. 시바스크림의 이유는 이제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시바스크림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를 사전에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 네. 병원.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주사 놓으려고 할 때, 네. 아니면 발톱 이제 손 잡으려고 할 때,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단적으로 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솔직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치과 가는 게 마냥 즐겁지 않잖아요. 유쾌하지 않아요. 강아지들은 사람이랑 다르게 맥락 파악이 좀 어렵죠. 그쵸. 왜 내가 지금 병원 가서 그 뾰족한 걸로 막 찔리고 그렇죠. 누가 막 헤드락을 걸고 그렇죠. 이런 상황 모르잖아요. 거기서 그나마 이제 저희가 최대한 아이가 조금 안정감을 가지고 처치를 받을 수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주사를 맞으러 가는 게 아니더라도 계속 가는 병원에 슬쩍 지나가다가 그냥 슬쩍 문 열고 들어가서 아이랑 가서 간식 맛있는 거 먹고 뭔가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이제 뭐 손, 앉아 이런 거 시키면서 그냥 간식 주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그 공간이 나쁜 공간이 아니야. 그렇게 우선 좀 계속 그 공간에 대해서 위협적이지 않은 거라는 알려주는 과정도 있으면 좋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아, 그렇죠. 네. 눈치 없을 때. 커피 친구일 때 진짜 잘 모를 때 가서 그냥 이렇게 맛있는 간식 먹고 하면서 병원에서 좀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 쌓아주고 만약에 이제 주사를 맞는 공간 바닥이 안 미끄러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미끄러운 상태에서도 되게 예민해질 맞아, 수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좀 안정감을 가져주는 부드러운 미끄럼 방지 매트를 두고 그 위에 이제 좀 아이가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보정을 해준 상태에서 맛있는 추르를 다른 한 분이 좀 먹이면서 주사 뿅 놓고 옳지 잘했어 하고 추르를 잔뜩 또 잭팟을 네, 주는 네, 거예요. 네. 물론 엄청 좋아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막 주사 맞는 거 사랑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시바스크림 전에 그나마 싫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맞아. 네. 저는 사실 이거부터 얘기하고 싶은데 네. 저희 개는 이제 병원을 가기 전에 네. 이미 성견이 된 상태에서 경험이 안 좋다 보니까 진정 약물을 먹고 갑니다. 네, 그런 옵션도 있으니까 네.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우리도 이제 안정제 같은 거 먹고 뭐 발표를 하든 뭐 하든 것처럼 네. 개들도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 개는 그 방법을 선택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조도 누나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좀 이벤트성 항불안제일 수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수의사님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이제 진료를 먼저 받으시고 맞아. 아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수의사님이 인지한 뒤에 그때 이제 항불안제를 처방 받아서 사전에 먹고 이제 뭐 언제쯤 먹이면 좋을 것 같아라고 수의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조금 그날 더 편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네네. 좋습니다. 네. 요거는 네. 그 대본에는 독립적이라서 분리불안도 애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냥 직설적으로는 시바는 약간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양이다. 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랑 되게 네. 비슷한 모습들을 네, 보여요. 이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자기가 필요한 거가 있을 때 와서 뭔가 좀 치대고 치대거나 약간 이렇게 눈빛을 바라보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자기 할 거 하러 가요. 맞아. 네. 진짜 고양이고. 네, 좀 독립심은 다른 종들보다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맨날 나 예뻐해주세요, 만져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시바견 또 매력이 약간 친데레 애교가 있어요. 슬쩍 다가와서 약간 안고 맞아. 엉덩이 살짝만 네. 붙여. 근데 살짝. 만지면 안 돼. 네네. 또 만지면 깜짝 놀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되게 빠르게 놀랄 수 있다. 슬쩍 기대고 아니면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 좀 원하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빡 쳐다보거나. 네네. 그래서 그런 츤데레 애교가 있는데 그게 저는 좀 더 귀여워요. 이게 시바 매력에서 빠져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정말 그 밀당을 잘하는 강아지. 맞아요, 맞아요. 네, 시바견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독립적이라고 해서 분리불안이 없다는 또 아니라는 거. 그거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리불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클리닉에서 분리불안으로 진료를 오시는 시바견 친구들도 있어요. 독립심이 많다고 해서 분리불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분리불안의 원인을 대표적으로 꼽아본다면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태어나길 불안하게 태어나. 네네네. 엄마 유전적으로. 아빠가 불안한 유전자가 많아서. 네, 응. 좀 이런 뭐 연구 결과를 찾아보면 5마리 중에 1마리꼴로 분리불안이 좀 심한 친구들이 선천적. 네네 선천적으로 어린 시기에 이제 모경하고 너무 빨리 헤어져서 그게 또 유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로 이제 큰 환경 변화나 생활 루틴 아니면 가족 구성원 변화를 갑작스럽게 겪었을 때도 분리불안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 가능하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보호자님들 예방 관리적으로 잘 케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미 지금 상황이 터졌어요.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졌다. 반려견 행동치료 수의사님의 행동진료를 통해서 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시에 좀 행동약물을 어떻게 병행을 해서 안정감 있게 다시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지만 그렇다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냥 나는 너와 거리를 둘 뿐. 뭔가 애교 많고 같이 함께하고 이런 걸 기대하면 사실 시바견은 저는 비추. 고양이를 키우고 싶었다. 근데 산책하는 고양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일본 토종견. 네, 그리고 네. 굉장히 독립심이 강한. 네. 그렇지만 동시에 신뢰를 하는 보호자가 생기면 굉장히 또 애착이 있는 네. 아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로 보면은 10 중에 몇이라고 보시나요? 솔직하게 말해도 네, 되나요? 왜냐면 900마리를 이제 훈련 교육을 하셨었으니까. 7에서 8 정도? 아, 진짜요? 네. 오. 왜 놀라세요? 저는 한 6? 아, 그러면 네. 그냥 일반인한테는 7, 8 정도니까 네. 조금은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저는 털까지 생각하면 9. 저는 쉽게 생각할 견종은 아닌 것 같다. 네네네. 아, 이것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시바견은 다견은 저는 비추인 것 같아요. 독립적인 개체들이 여러 마리 모였을 때 리스크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나. 시바견 친구들이 자원, 예를 들어 뭐 자원이면 보호자님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특정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자기가 쉬는 공간이나 잠을 자는 소파나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다견 가정이면 서로 아이들이 소유욕에 의한 행동 문제가 좀 더 높을 수는 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바견 토크는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